day on the job. Here we go. Hi, your desk is over there. Oh, okay, thanks. Where's the computer? Nice, my login. It worked. Wow, these IT guys here are fast. It took me over a week to get my computer and account set up at my last job. An email from my boss. Sign in to Socialcast. Okay, cool. Looks like I have everything I need. Oh, there's Socialcast. Looks like a kind of social network for the business. Great. I'll introduce myself. Wow, comments already? I recommend you view this presentation. The latest sales presentation. Sweet. I'll dig into that later. Back to my workspace. Octopus. Wonder what that is. Wow, all the stuff I need is already here. Documents, forms, quotes. That was easy. This is Laura. Hi Laura, this is Vittorio, your boss. Hi, Vittorio. So we're closing the quarter tonight, and we really need to crush our numbers. Can you do me a favor and check the leads on your phone? On my phone? Yep. Thank you, Laura. All the apps for my desktop are here. And my leads. I never have to go back to the office. Any questions? Yeah, I'm not sure about the ROI. Well, we have a flash-based ROI tool. Wow. Send the details to my assistant. Great. Thank you. Cheers. A sale on the first day, huh? Having mobile access really helps. Speaking of, I hope you recorded your numbers, being the end of the quarter and all. Use your iPad. You can access our system on there. Why doesn't that surprise me? Whoa, what is this? Windows XP? Thank you so much. Don't thank me. Thank IT.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워크와 데스크탑 가상화란 주제로 VM웨어 코리아 임경은 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VM웨어 임경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앞서 첫 번째 저희 발표했던 자료는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제가 피부상으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특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저희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 차에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미래 상은 어떨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여성분이 회사에 처음 출근해서 PC가 없는 상태인데도 일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뭐 모바일 디바이스만 있으면 일을 볼 수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또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이제 IT 업계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BYOD, 이게 스마트워크랑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PC가 없는 시대, PC 없어도 일을 볼 수 있는 시대로 점점 변화를 할 겁니다.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그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이제 VM웨어는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해서 서버나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개념이 아닌 최종 사용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시장에서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저희는 스마트워크 관문이라고 부르는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고 퍼블릭 베타하고 프라이빗 베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최종 사용자들 위한 클라우드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 애플라스타 옥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는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편지를 쓰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기가 생겨서 전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900 중반이 되니 타자기가 나왔습니다. 타자로 막 쳐서 하게 되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는 90년대 말이 1900년 말이 되니 PC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들이 한 대씩 얹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장비들은 회사가 개인이 업무 볼 수 있을 때 자 이거 쓰세요 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택권이 없이 회사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썼었죠. 자 그런데 현재 업무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IT 하시는 분들의 자리 책상 비슷할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여기 있는 장치들은 회사에서 지급해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제 개인 목적으로 들고 회사에 온 건데 저는 이걸로 회사 업무를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노트북이다 아니면 회사에 있는 뭐 데스크탑이다 제가 뭐 집에 가는 길에 업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스마트 기기들 아이패드, 아이폰이 됐든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를 위한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시장에서는 BYOD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BYOD는 무엇인가 했을 때 Bring Your Own Device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 아무나 가져오든 회사 업무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니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IT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겹친 적이 있습니다. 때는 2010년 9월 11일이고요. 그날은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아주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날은 제가 아이폰 4를 구입한 날이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날부터 대한민국 통신시장에 3G 네트워크 무제한이 개시가 됐습니다. 월 55,000원만 내게 되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3G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자 그 시점 이후로부터 어느 누구도 인터넷만 되는 장치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그러니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 남성의 95% 왜 남성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95%가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은 애드로이드 폰, 아이패드를 다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Bring Your Own Device, BYOD 개념으로 들고 왔을 때는 어디에서든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BYOD는 지금 업계에서는 포스트PC로 갈 수 있는 전환 키보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BYO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게다가 이 장치는 제가 이미 수없이 써왔기 때문에 이걸 장치를 쓰기 위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폰이 굉장히 좋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블랙베리를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앞으로 업무 보십시오. 여기 제가 뭐 예상컨대 여기 계신 분 중에 블랙베리 쓰고 계신 분은 거의 뭐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블랙베리를 써보고는 굉장히 절망했는데요. 이거는 업무 외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개인이 원치 않는 장비를 줬을 경우에는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비로 업무까지 볼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앞서서 저희 유문석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한국인 96%가 개인 스마트 기기, 직장인에 사용하고 있고 68%가 이미 BYOD를 쓰고 있는데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밝죠. 밝은 미래만 있을 수 없으니 고민사항들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업무를 어디에서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업무가 제 아이패드에서 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장치에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인하우스 개발된 거고 예를 들어 웹 기반이 아니라 그냥 CS 환경에서 자바 이용해서 개발된 거다. 그럼 아이폰, 아이패드에 당연히 돌아갈 일이 없죠.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BYOD로 우리 회사는 못 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걸 자 그러면 아이폰용으로 다시 하자.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탭용으로 가자. 그때는 앱을 개발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개발 프로젝트 하시면서 유지보수 하시면 느끼셨겠지만 개발은 하면 할수록 산으로 가기 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투자를 많이 하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지 BYOD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다시 개발한다? 이건 굉장히 손해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개발하지 않고서라도 산에 있는 업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BYOD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보안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이폰으로 회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매출 자료를 아이폰으로 딱 봤습니다. 아이폰 보고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 하다가 탁자에 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를 아이폰에 담겨있고 이걸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정보 유출인 거죠. 단적인 사례이지만. 자, 이런 것처럼 최종 사용자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자니 보안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 다 챙기자니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개념만 보고 BYOD, 포스트 PC 시대, 스마트워크를 접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미 그림 보셨겠지만 이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러 장치를 쓰고 있고 파일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데스크톱 가상화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사스 애플리케이션 쓴다거나 이런 수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 수 다 들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포스트 PC 시대에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지금 그림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데스크톱 기존에 제 책상 위에 혹은 노트북에 있던 데스크톱 처리 모든 내용을 가상화로 해서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로 올려놓습니다. 또한 사용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제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쓴다거나 대표적으로 구글 독스라든가 아니면 세일즈포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혹은 제 PC에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아이패드에서 띄우고 싶다. PC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패드에 띄울 수 없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현재 저희 VM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파일들을 안전하게 클라우드 형태로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보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데이터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자칫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중앙에 있는 통합 서비스 브로커, 저희는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느 장치로든 어느 사용자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맥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갤럭시 탭도 있고 아이패드든 이런 거 될 수가 있겠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이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이제 호라이즌 앱 메이저 이게 페이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이폰에서 열었다 했을 경우에 자, 엑셀 파일 봐야지 하고 클릭을 하면은 엑셀 파일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아이폰에서 띄우고 싶다. 아니면 갤럭시 탭에 띄우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데스크탑 가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내 데스크탑을 갤럭시 탭 10점이 아니면은 갤럭시 S3에서 띄우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엔드 유저 컴퓨팅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약 한 90%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 연말까지 해서 이 패키지를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포스트 PC로 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수많은 장점들, 좋은 내용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클라우드로 도입을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종 사용자 환경이 더 이상 뭐 책상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에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현재 환경을 가장 빠르게 개선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기술을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를 이룩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는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 저희는 이제 제품 이름이 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데스크톱 가상화인가?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스크톱 가상화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서버 가상화 혹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서버 가상화를 할 경우에 거기에 윈도우 XP라든가 7을 얹게 되면은 데스크톱 가상화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윈도우 2008이라든가 리눅스를 얹게 되면은 그게 서버 가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인데 OS만 다르고 이거에 대한 뭐 전송 방법이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요. 왜 데스크톱 가상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안, 스마트워크, 관리 효율성.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안이라고 하면 뭐 DRM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정보 유출 방지, PC 뭐 악성 코드 클리닝 하는 거, 망분리 솔루션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스마트워크, 일반 PC에서 스마트워크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PC가 갖고 있는 관리의 문제성, 예를 들어 디스크 고장났다, OS 하나, 파일 하나 깨졌다, 다시 고스트 와서 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복잡성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안부터 모든 고객분들이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보안 채워야지. 그러다 보다가 우리 이제 스마트워크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워크도 하고 재택도 해야죠. 게다가 좀 관리, 기존에 PC 있던 거 관리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모든 세 가지를 다 합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CIO분께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데스크톱 가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그림 중에서 바로 이쪽에 있는 데스크톱을 클라우드 서비스화해서 넣은 다음에 중앙에 있는 저희 뷰 브로커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들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떠한 장치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뒤에 사례 스크린 캡처 해놓은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PC가 될 수 있고 제로 클라이언트, 틴 클라이언트, 뭐 아이패드 등 여러 장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에 되는 장치들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앙에 있는 커넥션 브로커, 어디에 접속하고 있는 중간에 포탈 역할을 해주는 게 있겠죠. 이걸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합니다. 아직 확인이 됐으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버 가상화 기술입니다. 여기에 가상 머신들을 윈도우 XP나 7이 올려진 상태로 얹게 되고요.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됐으면 사용자와 1대1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이제 VDI 프로토콜들이 각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중간에 방화벽도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VM웨어 뷰 데스크톱 가상화 가지고 있는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고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데스크톱 가상화를 관리하기 위한 포탈이 있습니다. 이름은 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요. 현재 100% 한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창을 써야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제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창을 딱 띄웠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몇 명이 접속했는지, 몇 명의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가상 PC에 있는 화면을 최종 사용자에게 던져주는 이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PCO IP, 이거는 PC 오브 IP의 줄임말이고요.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업계에서 굉장히 이 프로토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요, 이 화면을 최종 사용자가 쓰고 있는 장치에게 던져주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장치가 어떤 거에 따라서 품질이라든가 사용자 체감, 그다음에 화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장치로든 접속하든 상관없이 최상의 품질을 내기 위해서
이 화면 전송 값들을 서버 가상화 단계에서 다 말아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호스트 기반 렌더링 기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더라도 더 좋은 품질이 나오게 되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 웬 환경으로 갈 경우에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웬 가속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추가 투자 없이도 충분히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기술로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의 안 좋았던 과거 흑역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봄까지만 해도 이 데스크탑 전송 프로토콜이 경쟁사 대비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BMT POC를 하게 될 경우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기능 개선이 있었고, 이 PCOIP 역시 엄청난 기술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이후로는 경쟁사와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차지하는 게 좋은 기능이 되었고요. 올 5월 달에 뷰 5.1이 나오면서 PCOIP가 한 번 더 개선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를 덜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화질을 낼 수 있는, 더 좋은 화질을 낼 수 있는 기술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저희는 데스크탑 가상화가 기존에는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플래시든 동영상이든 이런 멀티미디어에 맞게끔 최적화할수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G라든가 LTE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여러 환경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접속하더라도 충분히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 300ms 레이턴스까지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3G 환경으로 접속하시면 보통 한 30에서 50ms, 안 좋으면 한 80ms 나오는데요. 그 이상 가더라도 충분히 스마트워크에 맞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비디오 재생 기능들 역시 3배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경쟁사는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CPU 사용률은 저희가 세계 경쟁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CPU가 낮다는 말은 더 많은 일을 하고서라도 더 좋은 체감 환경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대역폭 역시 경쟁사와 동일 혹은 지금 그림상으로 표시 차이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약간 더 낮은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초대형 데스크탑 가상화, POC, BMT 혹은 실제 수주까지도 있었는데요. 많은 그런 BMT BMT 과정 중에서 경쟁사가 오히려 더 좋은 평을 고객께 직접 받고 현재 더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스크탑 가상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PC 시대를 위한 스마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기존부터 하셨습니다. 사실 병원 환경에 있어서 언제에서든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인텔이 됐든 다양한 IT 업체들이 지난 10년 가까이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기존 PC로는 너무 무거워서 못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목표는 간단합니다. EMR-PAX 그룹웨어 시스템을 언제에서든 어느 장비로든 이용하고 싶다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iOS나 안드로이드용으로 앱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그걸 또 몇 년에 걸쳐서 하느니 차라리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PC 애플리케이션을 화면값만 데스크톱 가상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장치에 보내자 해서 얻어내진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병원 팍스 시스템에 나와 있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요거는 인피니트 시스템의 팍스 시스템인데 아이패드용 지금 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실행 가능한 거는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로 PC에 클라우드화된 가상 PC에서 화면값만 전송받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서 접속하는 그런 환경을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접속하는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데스크탑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접속을 시작을 하고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1024-768 화면인데요.
그것보다 가상 해상도로 더 높일 수도 있고 UiPad 3세대 아이패드에서는 뭐 2048에 1536 이 해상도 대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씨가 깨알같이 되겠지만 뭐 넓은 업무는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플래시라든가 동영상 모두 체감 환경은 PC랑 동일한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글을 입력한다는가 이런 부분도 기존의 아이패드에서 앱 사용해서 입력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별 차이는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 저희 VM에는 약간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고민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패드는 화면이 작고요. 그 작은 화면을 일을 보다니 굉장히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뭐 누가 야 지금 빨리 이거 해서 올려줘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쓰기 굉장히 힘든데요.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제외하고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더 넓은 화면에서 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여기 보시는 외장 모니터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연결하시면은 최대 해상도 1920에 1200 그러니까 23인치 풀 HD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로 표시가 되고요. 아이패드는 키보드하고 마우스패드 형태로 바뀝니다.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다가 모니터만 연결하면 이게 마우스로 커서 움직이고 키보드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게 스마트워크 센터처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저희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호라이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호라이즌 개념, 저희는 이제 호라이즌 앱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보는 대부분의 대상이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뭐 아웃룩 실행해가지고 자 메일 몇 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띄워서 뭐 내용 보고 이렇게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치로든 실행될 수만 있다면은 저희는 굉장히 최종 사용자로서 자유도를 크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있는 앱 부분을 호라이즌을 통해서 다양한 장치에 한꺼번에 전송해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호라이즌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앱 매니저의 하나 사례를 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그룹웨어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현재 이 창은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접속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나옵니다. 현재 뭐 제가 맥에서 접속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이패드에 접속을 했더라도 오피스 딱 클릭하면은 오피스를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 애플리케이션을 더 추가한다거나 뭐 에버노트, 구글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앱스토어 이용하듯이 자 이거 추가해야지라고 클릭하면은 바로 전에 보셨던 제가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 화면에 똑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들에게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라이센스 관리라든가 배포, 업데이트, 삭제 이런 것도 중간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말에 이제 선보일 호라이즌 앱 매니저 최종 그림입니다. 어떤 장치도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 화면에 접속을 했을 때 아이패드를 예로 들어서 아이패드로 여기 있는 엑셀을 실행을 하면 엑셀을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장 중요한 데스크탑 가상화 역시 통합이 되어서 이 화면 상태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쓸까 아니면은 뭐 파일 편집을 할까 이런 경우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올 이제 말에 선보일 프로젝트 옥토퍼스 앱블라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앱블라스트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가상 데스크탑의 화면값만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HTML5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HTML5인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상 데스크탑 앱을 제 아이패드든 PC든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파일 없거나 나 그거 없는데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조차 하실 필요 없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HTML5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플래시를 대체하는 기술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럼 이 HTML5를 이용을 해서 현재 아이패드에서 제가 이거는 사파리를 띄운 거고요. 여기서 애플라스토 화면을 띄운 겁니다. 여기는 현재 제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위해서 현재 아이패드에는 아이패드 앱 중에 포토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포토샵을 쓰고 싶다. PC와 동일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PC에 가서 써야 되지만 제가 포토샵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 화면상에서 HTML5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포토샵이 제 아이패드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글자를 입력한다, 편집을 한다거나 색상 조절. PC랑 똑같고 화면값만 전송되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에 쓰고 있었던 거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옥토퍼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인화 혹은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PC에 존재하던 파일이라든가 폴더 혹은 파일 공유 이런 기능들을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안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어느 장치가 됐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이게 굉장히 신기술이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도 있고요. 다음에도 있고 네이버 엔드라이브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인데 문제는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들이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에 반드시 보안을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 내에만 딱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 그게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 포탈에 있는 스토리라든가 미국에 있는 애플 서버로 저장이 된다거나 자,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쓰지 말라고 공문까지 나갈 정도였죠.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런 솔루션은 우리 회사 내에 갖고 있으면 안 되겠나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고요. 저희 VM에는 앞서 말씀드린 많은 기능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데이터 가상화를 어느 장치가든 실행하고 이 기술들을 구현을 하다 보니 파일 역시도 하나의 클라우드화된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념으로 가져가겠구나라고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입니다. 사실 모든 업무는 파일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파일을 만들고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메일로 서로 공유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또 공유하고 근데 메일은 버전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다음에 누가 현재 이 파일 최종으로 갖고 있는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메일로 계속 주고받게 되면 외부로 나가게 돼서 파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개인이 주인이 되는 게 회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혹은 외부에 있는 알 수 없는 사용자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었으니 휴가계를 쓰기 위해서 휴가계 템플릿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템플릿 어디 있나요? 공용 서버 폴더 어디에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휴가계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계에 냈는데 인사계에서는 이 폼 옛날 거예요. 새로 만든 걸로 다시 작성하세요. 그 폼 어딨나요? 저번에 메일로 보냈는데요. 메일 뒤집니다. 메일 뒤져서 이걸로 해야겠구나. 2번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될 작업을.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까 공유 폴더에 있던 파일도 업데이트 해야지. 제 메일에 있던 휴가계 템플릿을 거기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누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야, 나 휴가계 올려놨는데 누가 덮었었어. 이렇게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는 알아서 관리하는 그냥 이거는 정글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관리하고 검색이라든가 버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술로 내놓은 옥토퍼스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구현되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윈도우에 예를 들어서 마이 도큐먼트를 아예 옥토퍼스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 문서에다 자료를 저장하면은 제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옥토퍼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맥이 됐든 웹 브라우저가 됐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건 아이패드고요. 요건 안드로이드인데요.
제가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에서 어떤 파일이나 문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전부 다 제 장치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는데 외부에서 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현존하는 기술만으로 볼 때는 유출이 다 되는 겁니다. 제 아이패드에 저장됐다는 말은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럼 옥토퍼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현재 사진에 담겨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HTML 파일로 변환되어 있는 화면만 전송이 됩니다. 그 때문에 현재 파일의 내용만 화면상에 보이므로 어떤 장치가 됐든 보안을 지키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걸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앱블라스트라든가 데스크톱 가상화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데이터 저장 공간은 한 곳이고요. 이 저장 공간에서 다 어떤 장치로든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파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점인 파일 버전 관리가 안 된다거나 누가 최종적으로 편집을 했는지 혹은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단다거나 이런 기능들 역시도 이제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개인 최종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들이 다 있지만 파일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현재 저희에게 바로 쓸 수 있는 기술로 다가오지 않으면 저희는 개인화된 클라우드 기술 혹은 포스트 PC, BYOD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정리할 수밖에 없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최종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들의 통폐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워크 기술, 클라우드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용 휴대전화 이게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 VM웨어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가상화 역시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삼성과 LG를 통해서 조만간 서비스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저렇게 하면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믿음직한 솔루션 파트너 혹은 기술 구현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도 한꺼번에 지속적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이 개인용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기술적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가상화에서는 사용자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트스톰이라든가 안티바이러스 스톰 등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극 수용함으로 인해서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투자가 돼야겠지만요. 이 투자비 역시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X86 서버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X86 서버 원유짜리 서버에 VM을 70개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그러면은 인텔이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더 많은 서버들 앞으로 더 많이 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런 기술들보다는 이런 포스트 PC 시대 BYOD로 넘어갔을 때 과연 임직원들 혹은 제 동료들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 혹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기술들 역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현재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겠지만 LG나 삼성이 애플이 들고 온 스마트폰 기술을 보고 저거 뭐야 저거 조금 있으면 뭐 사그라들 거야 이렇게 평을 하면서 시장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애플이 앞서가는 걸 두고 봤습니다. 따라잡는 데까지 4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삼성이 많이 따라왔지만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정말 많은 내용들이 저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한 1년 지났을 때 그 기술을 진짜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삼성의 애플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기술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업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겠구나 그런 작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